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4월은 시작 분위기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보합권이었고 암호화폐 시장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최근 시장의 화두는 경기 강세죠. 물가와 고용 등 모든 지표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긴축이 더 지속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로 가야 하는데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민간 고용 보고서의 비농업 고용이 예측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강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연준의 양대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기 때문에 고용이 강하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어지죠. 다만 민간 고용 보고서는 원래도 편차가 굉장히 심한 지표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요. 그보다는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경제 지표는 ISM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였습니다. 비제조업 PMI가 예측치는 물론 지난달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경기 강세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결과로 최근 상승 중이었던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멈췄고 덕분에 오늘 시장도 보합권에 머무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연준은 여전히 데이터를 중시할 모양새입니다. 오늘 파월 의장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포럼에 모두 발언에 나서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에 근접해 간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서둘 필요 없고 데이터를 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에 보였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죠.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금요일 발표될 고용보고서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 고용이 약간이나마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와야지 시장이 투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고용 강세가 계속된다면 금리 전망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비트코인은 오늘 큰 변동성 없이 하루를 마쳤습니다. 아마도 본격적인 가격 움직임은 금요일 고용보고서 발표와 맞춰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상승 삼각형의 패턴을 유지 중입니다. 오늘도 삼각형 밑변에서 반등을 확인해 줬고요. 이대로 기간 조정을 거치다 삼각형의 윗변 돌파와 함께 재상승이 시작되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겠죠. 그레이스케일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또한 어제 최초로 대규모 유출이 있었던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오늘은 유입과 유출이 제로에 수렴했고요. 이것은 매도세가 많이 진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다만 매수세는 아직 위축되어 있기에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큰 변동이 없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매도세가 진정된 상황에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매수세가 자신감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가격이 조금씩 상승할 테고 어느 순간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삼각형 패턴은 꼭지점 부근에 가까워지면 돌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예상되는 꼭지점의 지점은 4월 20일경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딱 반감기 때죠. 그러니까 반감기를 기점으로 재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끔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 찍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이클은 아직 한참 남았고 강세장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의 고점을 체크하는 데 있어 가장 신뢰받는 지표 중 하나인 MVRV 지표에 따르면 현재 시점은 전형적인 중간 고점 부근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의 중간 고점과도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고점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어마어마하게 남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강세장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MVRV만큼이나 고점 지표로 신뢰받는 파이사이클 인디케이터를 보시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에서의 일시적인 조정기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장 많이 쓰이는 보조지표 중 하나인 맥디의 월간 지표도 현재 지점이 정확하게 전고점 돌파를 노리면서 강세장이 이제 막 시작되는 부근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된 불장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로 치면 예고편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영화가 시작되기 위해서 극장이 암전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로켓을 발사하기 전 마지막 개미털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털려나가는 정말 안타까운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고 나가는 타이밍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도 바닥 타이밍임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안타까운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바닥에서 털려나가는 개미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시장이 에브리띵 랠리에 지쳐서 잠시 쉬어가는 지점입니다. 적당히 쉬고 나면 다시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올해 포지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기 침체가 안 와도 좋고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빠르게 내려도 좋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은행 위기가 와도 좋죠. 작년에 은행 위기가 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위기에 강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최근 금값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도 그 증거 중 하나죠. 금은 지정학적 위기나 경제 위기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 자산이니까요. 근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안전자산이 먼저 치고 나가면 위험자산이 그 뒤를 따르죠. 주식의 경우에도 다우가 제일 먼저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 다음에 S&P, 그 다음에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상품자산에서 금이 안전자산 포지션이라면 그 다음은 비트코인이죠. 금값의 상승은 뒤이어 나타날 비트코인의 상승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감기는 겨우 2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루 채굴량이 900개에서 450개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ETF는 하루 채굴량의 10배를 가져가게 됩니다. 생산되는 양보다 소비되는 양이 훨씬 많으니 거래소에 있는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의 물량은 더욱 빠른 속도로 소멸될 것입니다. 금리는 어차피 내려갑니다. 경제는 어차피 회복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부자가 되는 일은 확정적입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어떤 결과만을 얻길 바라는데 그렇게 얻은 결과는 부자가 되는 것은 물론 행복에도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과정이 충실하지 못한 결과는 모래성과 같아서 썰물 한 번에 모두 쓸려 나갑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건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원칙을 지키며 충실하게 투자해내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은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과 여러분의 시간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방법과 시장이 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 방법과 때에는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